네, 반갑습니다. 7월 12일 수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끝났죠. 네, 내일이 만기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일단 기대감이 좀 있다는 얘기겠죠. 자, 오늘 저녁에 발표된 CPI 지표, 2%대까지도 노른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거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3%대 초반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내일 금통이 있어도 금리 동결할 거고요. 만기일 별로 문제 없이 넘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 쪽에 베팅하자, 이런 움직임이 좀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후반부에 이제 그 대형주 쪽으로 매수세가 확 몰렸거든요. 자, 거기에는 또 2차전지의 약세 전환이 어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닝 쇼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실적 실망감을 통해서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둘 다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2차전지 쪽이 약세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대형주,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후반부에 훅 들어가는 모습을 좀 생각해 본다면 아마 거기서 자금들이 이동했을 거라 생각되는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겠어요. 이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주가지수 먼저 보시면은요, 일단 양봉이, 이 정도까지 클 것이라 생각 못 했는데, 일단 크게 나왔네요.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상승 포인트가 오늘 살짝, 2564포인트 정도, 요 정도 살짝 나오고, 내일 한 번 더 올라가서 분위기 좀 잡았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내일은 저항대 진입이 되잖아요. 저항대 진입이 되면 또 약간 애매해집니다. 내일 만약에 뚫고 넘어가 버린다, 만기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다, 그냥 가자라고 해버린다면, 더없이 좋은 모습이 나타나겠죠. 2600포인트에 아주 가깝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면은 저항대를 넘어간 흐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안정감 있게 지지선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골든크로스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내일 만약에 보합이다 하더라도 주말에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 다음날 주가 상승하게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포인트는 일단 내일 주가가 떨어지지만 않으면 될 것 같고, 떨어지더라도요 2560포인트 이상에서만 마무리된다면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던 대로 그냥 쭉 가시면 되고요. 오늘도 계단은 잘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어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거는 마지막에 계속 횡보 진행되다가요, 아침에 횡보, 그 다음에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후 마지막에 한 3시경 돼가지고 주가 확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이게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들이 이제 2차전지 쪽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이쪽을 밀어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내일도 연결될 수 있다면 주가가 더 좋은 흐름을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커졌어요. 들락날락 하면서 계속 유지가 됐었고요. 결과적으로는 0.13오르긴 했습니다만은 2차전지를 제외한 종목군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자세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수급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이 2천억 수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에 훅 들어왔죠. 네, 장 마감까지 해서 쭉 들어왔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11시 반 정도 되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가 지수를 계속 플러스 쪽으로 만들어주고 있었는데, 유지가 되다가 이제 14시 한 20분경부터 외국인 매수 쭉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때가 이제 코스닥 지수가 좀 빠지기 시작한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2차전지가 좀 떨어졌던 그 시점이 바로 11시 한 15분 20분 2시 한 15분 20분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투자도 같이 들어오다가 같이 던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서 얘네들은 지금 어느 쪽을 팔았는지 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뭐 전기전자 쪽을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더 많이 사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만약에 금융투자가 치고 올라가 버렸다 한다면 지수는 더 많이 올랐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내일 만기일에 부담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방어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 모습 좀 있어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 넘겨다 보시면 이 후반부에 지금 2시경부터 시작하고 쭉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요 시점에서 나타나는 것이 2차전지 쪽 매도였거든요. 근데 금융투자는 그 부분에서 별로 반응하지 않았고요. 외국인들이 좀 격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좀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들을 종목들을 같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오늘은 배터리 관련한 종목도 나빴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55만원 이하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되면 우리 사주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 보지 않고 계속 들고 가겠다 했지만 결국엔 손실을 보게 되면은 팔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공모가 대비 아직은 수익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져 가지고 내가 손실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매도를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LG화학도 같이 떨어진 모습이고요. SDI도 그다지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자동차는 좀 떨어졌지만 큰 문제 없다고 그랬죠. 자, 지지선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고요. 다만 직전 고점 넘지 못한 상태에서 조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살짝 조정을 통해서 19만 5천원, 즉 20만 원대 아래쪽으로 한번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관련한 종목군들은 자동차가 조금 조정받으면 부품주도 같이 영향을 받거든요. 최근에 많이 올라온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씩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아차는 또 나쁘지 않아요. 이런 흐름들 직전 고점 넣지 못했지만 흐름이 또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또 얘가 지금 달려버린다 그러면 현대차는 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 많이 올라갔는데 41만 7,500원이요. 네, 잘 올라갔어요. 수익을 확 늘려주는 모습인데 일단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뭔가 재료가 있었겠죠. 뭐 리튬 관련한 부분에서 앞으로 매출 늘어나고 뭐 시장에서의 어떤 선점 위치를 하겠다. 뭐 조단위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라간 모습이 있긴 한데 어쨌든 2차전지 쪽에서의 그 리튬 관련한 부분으로 뭔가 재료를 이끌어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고요. 셀트리온은 오늘 반등 좀 세게 해줬어요. 네, 뭐 티는 잘 안 나지만 셀트리온이 좀 이만큼 올라와주면서 코스닥 시장을 그나마 좀 살려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나머지는 뭐 특별한 부분 없었고요. 대체적으로 그냥 상승 쪽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들이 일단 상승세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주 흐름들 나쁘지 않았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게 됐죠.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는데 어쨌든 플러스 국면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쪽이고 대체적으로 다 괜찮았고요. 빠졌다 하더라도 뭐 하이브 정도 좀 빠졌는데 하이브는 약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지 라인대가 이탈하면서 이렇게 61선까지 깨지고 내려가면 부담이 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조정이 좀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은 저는 만약에 제가 갖고 있다면 저는 매도를 칩니다. 매도를 치고요. 만약에 팔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추가 하락이 나오면 비중이라 좀 줄여주시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 21선까지 내려오진 않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는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더 밑으로 파고든다 그러면은 일단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뒤로 또 넘어가 보면 삼성중공 오늘 8%대, 야, 잘 올라갔어요. 이제 신고가 빵 터지는 모습인데요. 너무 올라갔다는 것은 좀 부담될 수 있겠습니다만 조선 업황이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SO일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세 좀 보여줬고요. 전반적으로는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인 것 같다라고 판단이 좀 드는데 코스닥 넘어가면 상황이 좀 달라져요. 자,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5.4%, 에코프로가 5.7%, 장중에는 더 많이 빠졌었지만 그래도 살짝 받아주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빠진 건 많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LNF까지 끌고 넘어갔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얘네 셋이서만 빠져도 상당한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유가 뭐냐? 실적이 안 좋다인데 사실은 실적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 어닝 쇼크까지 붙일 필요가 있나? 실적은 일단 증가세를 보였어요. 하지만 예상치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떨어지면 어닝 쇼크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어쨌든 실적은 증가했으니까요. 근데 이 상황을 보면서 실적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는 매도해야 되겠다라는 식의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면서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게 되면 또 심약하신 분들은 매도를 던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어요. 요게 이제 부담감을 좀 주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해서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 있는 자금들은 어디로 이동해요? 자, 코스피 쪽에 있는 대형주로 이동하게 된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보셨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게 셀트리온 영향을 받아서 주가 상승이 일어나는 모습이었고요. 요게 좀 지켜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포스코 DX 이런 거 괜찮았죠? 네, 신고가 나왔습니다. 코스피로 넘어가게 되면은 포스코 DX도 네,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큰 흐름을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 생각되긴 하는데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SM이 4.7% 올라왔고요. 네, 대체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이었어요. 얘네들만 좀 빠졌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면 WCP 이것도 2차전지 관련주인데 반등 포인트가 어제는 있었는데 오늘은 또 더 크게 내렸단 말이죠. 그러면 또 다시 약세 전환의 어떤 포인트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담감을 좀 가지셔야 되는 모습이고요. 대신에 이제 반도체 장비, 뭐 재료 이런 쪽에서는 반등이 대부분 나옵니다. HPSP하고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이런 것들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첨보는 부합 수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네, 나노신소재 역시 부합 수준. 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에코프로, 에코그룹에 대한 어떤 실적 쇼크
근데 왜 쇼크라고 불렀는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의도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약세 국면이 영향을 내일까지 갈 것이냐, 당분간 더 지속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주 중에서 YG 엔터 이런 것도 좀 주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하이브하고 비슷하죠. 이런 것들은 만약에 제가 갖고 있었다면 매도를 쳤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정도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도 네, 시총 상위 종목이 내려가다 보니까 분위기는 조금 안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종목들 상황 볼게요. 코스닥 쪽에서는 790개, 780개네요. 800개네요. 800개가 상승했고요. 702개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소 쪽은요, 498개 상승이고요. 365개가 하락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상승 쪽이 좀 유리하게 나타났죠. 팽팽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네, 좀, 상승 쪽이 많았고요. 특히 거래소 쪽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승 하락률 보게 되시면은요, 상승률은 네, 뭐 이런 것들 스펙주 이런 것도 요즘엔 뭐 그냥 떴다 하면은 그냥 막 100%네요. 네, 올라간 모습이고, 큐라티스 오늘 상한가, 웰바이오텍, IOK까지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시총이 작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흥하해운이라든지 YMC, 흥하해운 요즘에 아주 잘 나가네요. 네, 요거 지금 요 밑에 1,400원부터 갔으면은 지금 100% 넘어가는 모습이잖아요. 상당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EM넷, 멜파스 다 죽어가는데, 네, 죽어가는데 그래도 20% 올라와서 조금 숨통 트이려나요? 이거 지금 정리매매인가요? 정리매매 같은데, 정리매매 맞죠? 정리매매예요. 그러면 요거는 올라갔을 때 팔아먹는 게 네, 유리할 거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27개, 아침보다 더 늘어났어요. 분위기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대 상승을 했네요. 일단은 뭐 비등비등하다 보시면 되겠는데 그 3% 나왔다니까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상승 포인트는 3%, 이 정도면은 좋은 편이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자, 하락률 같은 경우는요. G9제약 이것도 정리매매네요. 52%, 그다음에 테라사이언스가 17% 하락했고요. RFSM이 등등등 10% 이상 하락한 종목 제법 있습니다. 금양도 오늘 10.9%나 하락했어요. 변동성이 좀 커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락한 종목이 좀 있었고요. 스펙주 많이 올랐다가 또 떨어지는 모습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급등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주의를 좀 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STX도 역시 마찬가지. 근데 이거는 시간에서 강세 보였는데 이렇게까지 빠져도 되나? 네, 10% 정도는 약간 뭐라 할까, 속임수, 사기당한 느낌, 그런 식으로 좀 생각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하락 포인트는 2.1%. 하락 종목도 제법, 네, 낙폭이 좀 크네요. 그래서 변동폭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상승은 뭐 0.5에서 0.78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계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좀 괜찮을 것도 같습니다. 오늘 제가 보는 관점에서 계좌는 1.5에서 2% 정도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일단 계좌가 플러스가 나왔다라면 괜찮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이 오늘 또다시 신고가 한번 만들었죠. 위쪽 골이 좀 달았는데, 조정은 좀 나와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뭐 계속하면 좋은 거고요. 네. 지금 막 70%, 80% 넘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100% 넘어가면 파는 거 아시죠? 네, 그냥 알아서 파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아직 6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이로코리아가 또 미쳐가지고요. 신고가 한번 만들어냈죠. 종가 기준 신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흐름도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이렇게 올라간 종목도 나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KC텍도 오늘 변동성 좀 컸는데 다 말아 올려서 오늘 플러스 마감됐고요. 내일 올라서게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월급 종목도 뭐 그렇게까지 나쁠 거 없죠. 비트로테크 올라와서 20원 벌고 있네요. 전 8,200원에 매수했거든요. 20원 수익입니다. 네. 필라홀딩스는 별로 변동 없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 한국 알콜도 오늘 6%대 상승하면서 이제 물린 사람 없어요. 다 수익이죠. 자, 이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뭐 이런 거, 네, 뭐 대체적으로 다 좋네요. 그다음에 현대코퍼레이션이 오늘 7.6% 올라오면서 네, 또다시 신고가 넘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네, 월급 종목 수익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잘 키우면 돼요. 네, 잘 키우면 되니까 네, 일단 시장이 좋을 때 잘 유지하시고 또 좋을 때 뭐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들 많이 좀
다져주시고 또 조정을 받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 잠깐 볼게요. 오늘 금융투자가 뭐 파는지 정말 궁금해서요. 삼성전자 팔았군요. 이 썩을 놈들이네요. 삼성전자 팔고 네, 외국에서 넘겼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근데 고퍼스 팔았어요. 고퍼스 팔고 반도체 쪽은 좀 팔긴 했는데 이 부분은 외국인이 다 받았겠죠. 그다음에 고퍼스 팔아 먹으면서 레버리지 샀습니다. 주가 상승한다 쪽에 베팅했겠죠. 금융투자가 레버리지 잡았으면은 대체적으로 주가 올라간다 쪽에 베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보시고요. 기관 총계를 보게 되면 포스코 홀딩스를 가장 많이 가장 많이 샀고요. 그다음에 레버리지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매도 이렇게 되어 있죠. 매도 규모도 크지 않아요. 네, 지금 현재 연기금 이런 데서 아마 받아줬을 것 같은 아니네요. 투신인가요? 네, 누가 받았어? 누가 산 거죠? 사모펀드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샀군요. 그래서, 기간 전체 총계가 이렇게 전환이 좀 되었다 보시면 되겠고, 레버리지 매수가 일단 들어와 있습니다. 2차전지 쪽은 대체적으로 매도가 좀 들어가 있네요. 자, 외국인 쪽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1200억 삽니다. 그냥 훅 들어가는 거죠. 자, 밀고 들어가는 모습이고, 삼성중공업, 아침하고 똑같아요. 포스코 홀딩스, 삼성 엔지니어링도 오늘 좋았죠. 네, 그런 모습이 있었고, 하이닉스.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 좀 샀는데, 자동차는 오늘 좀 빠졌어요. 그 다음에 조선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갔고 자동차는 기아 하나 들어가 있네요. 현대차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매도는 2차전지 쪽으로 완전 집중됐습니다. 배터리 LG에너솔루션 엄청나게 매도 나왔고요. 에코프로비엠 1000억 네. 그 다음에 금양도 매도 많았고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이수페타시스는 아니죠. 근데 이건 조정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또 올라가네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런 것들 위주로 2차전지가 일단 거의 주로 이렇다 보시면 됩니다. 매도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2차전지 쪽은 매도 규모가 좀 크게 굵직굵직하게 나왔다 보시면 되겠죠. 자, 어찌 됐건 간에 크게 하락하지만 않고 자금의 이동을 잘 이끌어낼 수만 있다면 반도체나 또는 이 코스피 쪽 시총 상위 종목들 쪽으로 종목들 이 수급 이동이 일어나면서 좋은 분위기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 저는 네,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편안한 저녁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느긋하게 쉬시고 내일 좋은 기운을 받아가지고 또 내일도 한번 잘 달려보자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